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이론 과정 중에 밸런스 투자 분석을 위해서 세 가지 삼각편대 과목들이 있죠. 바로 가치 분석, 가격 분석, 그리고 정보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석 말고도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론반에서는 선물 옵션반이나 또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강의는 가격 분석 강의고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가격 분석이 어떤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강의 시간은 한 25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분석 8강.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많이 이용하셨거나 또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팟빵 이런 것들을 이용하셨다면 제가 8자를 좋아하는 건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 모든 커리큘럼은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분석도 역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정의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이죠. 기초 개념. 도대체 가격이 뭔데, 가격이 뭔지를 생각하자. 그게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차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차트인 봉차트. 또 봉차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차트인 이평선을 공부하고, 그리고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차트나 이평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추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추세 분석을 공부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강의 추세 분석이 끝난 후에는 패턴 분석을 공부할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인지, 또는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타이밍인지. 그리고 마지막 7강과 8강은 저희가 이평선과 봉차트 이외에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트들 중에 사실은 중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평선의 추세 분석 또는 이평선의 패턴 분석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매매가 아닌, 중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매매를 할 때 좀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중에 거의 책 한 권을 봐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는 볼린저 밴드와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마지막 8번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 분석 총 8장에 대해서 조금 쉽게 하면은 그게 바로 초급반, 기초반이 될 것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바로 중급반이 될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고급반까지도 강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잡아놨는데, 일단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나서 고급반이니까 지금 나 가격 분석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시고 바로 이제 초급반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이면 끝났네요. 자, 오리엔테이션이니만큼 깊은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말했던 총 8강으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개념적인 것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격이란 무엇이냐 해서 우리는 이 가격을 수요 공급 이론에서, 경제학에 나오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서 가격이란이라는 1장을 만들었는데요. 수요 공급 이론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수량이고요. 이게 가격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의 수요 공급 복선은 수요, 디맨드, 서플라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거래량, 만나는 점에서 균형 주가가 결정됩니다. 자, 이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바로 수요와 공급량이 만나는 점. 수요하고자 하는 수요량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주가가 뭐니?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주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니? 어떤 사람들은 가치 분석에서 그 가치랑 좀 비슷한 게 주가 아니야?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차트 보면 뭐 좀 가격 좀 찾아볼 수 있어? 그런 거 다 틀렸고요. 주가는 뭐예요? 주식의 가격이죠. 주식의 가격은 뭐예요? 바로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수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공급.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현재가 창 한번 볼까요? 그림상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자, 현재가 창이 이렇게 있어요. 현재가 창을 여러분들이 띄워보면 뭐 삼성전자라고 쳐봐요. 삼성전자 너무 고가죠. 그냥 10,000원이라고 해요. 10,000원. 어떤 사람들은 10,000원보다 싼 9,900원, 9,800원, 9,700원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000원보다 좀 비싼 1,100원, 1,200원, 1,300원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요, 사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공급, 팔고자 하는 사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 이게 바로 주가예요, 주가. 주식의 가격. 자, 이제 확실히 알았죠? 주가는 뭐다? 주식의 가격.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럼 우리는 주식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현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의 이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럼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막 매수를 하면 되겠죠. 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 팔면 되겠죠. 그래서 좀 고수 같은 사람들이 사부님 주식은 왜 올라갑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지. 주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주가는 수급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주가는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바로 죄송합니다. 수요와 공급 해서 바로 수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죠? 그럼 여기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성장, 이건 여기 왜 써 있을까요? 경기 변동이나 경기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나? 당연히 바뀌죠. 그럼 경기 변동이나 경기 성장이란 말은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경제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경제학의 역사는 수백 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노벨상 있죠? 노벨상에 뭐 노벨 컴퓨터상 있어요? 없죠? 뭐 노벨 광고상 있어요? 없죠? 광고학,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노벨상에 있는 학문들을 보세요.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굉장히 오래된 학문들이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노벨 경제학상이 있죠. 경제학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뭐보다 더? 주식시장보다 더. 경제학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뭐 가치투자 이론이랄지 여러 가지 재무관리 이론들에서 야, 주식 투자할 때 전체 지수의 움직임은 연구할 필요도 없어. 야, 주식 투자할 때 그냥 한 종목의 가치만 보면 돼. 그런 이론들은 나온 지 100년밖에 안 된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회, 한 나라가 경기가 변동하고 또 경기가 성장한다라는 걸 경제학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론을 형성화시키고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바로 차트를 무시하지 말자의 경제학적 근거예요. 경제학적 근거. 차트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저점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저점이 우상향한다는 건 바로 경기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술 혁신이 가장 커요. 기술 혁신 때문에 우리 인류의 경제, 인류의 경기, 한 나라의 경기는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 바로 변동이에요. 변동. 재고자산 때문에 또는 고정자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경기는 변동을 해요. 경기는 변동을 한다는 얘기는 상승 국면, 정점, 하락 국면, 저점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가만 보면 한 나라의 경제라고 말을 했지만 가만 보면 한 나라의 주가지수 같은 움직임 아닌가요? 왜? 한 나라의 주가지수는 바로 한 나라의 경제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주가지수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경기 성장 때문에 경제 성장 때문에 바로 저점을 우상향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차트들을 공부를 하면 지금 어떤 국면이구나. 우리가 주식을 하기에 딱 좋은 찬스네. 베리굿 타이밍이네. 이런 거를 바로 경기 변동, 경기 성장 속에서 알 수 있고 또 주가는 어떤 이론으로 형성되느냐? 바로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 두 가지 논리를 이해하시는 게 바로 첫 번째 강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강의 봉차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주 간략하게. 이걸 우리는 양선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음선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HTS 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가가 양선은 빨간색, 음선은 파란색으로 그림이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칠판이니까 양선은 빈 공간, 음선은 채워놨습니다. 바둑 혹시 두시나요? 바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축도 모르면서 바둑 두냐란 말이 있어요. 축을 모르면 이렇게 오기로 막 이렇게 내 돌이 안 잡히는 줄 알고 끝까지 가다가 저기 바둑판의 이 사각 모서리에 가면은 내 돌이 다 죽습니다. 바로 축에 몰려버리면 바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축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갔다가 몰살하고 게임은 끝이 나죠. 마찬가지로 봉차트도 모르면 저는 사실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 봉 모르는데 양선이 뭔지 모르는데 음선이 뭔지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야, 뭐 들어보니까 재밌네 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또 뭐 가격 분석 이론반 수강을 하셔도 되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중급반 아니면 좀 기초 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급반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양선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기를 시초가라고 합니다. 시초가. 예를 들어 10,000원. 10,000원에 출발해서 여기를 종가라고 합니다. 종가. 10,000원에서 1,500원으로 끝났네. 여기를 윗꼬리라고 하고요. 윗꼬리 끝부분을 11,000원이라고 할게요. 요 아랫꼬리라고 하고요. 아랫꼬리 끝부분을 9,5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요 네 가지 가격에 의해서 봉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아랫꼬리의 끝을 장중 저점이라고 해요. 장중 저가. 또 윗꼬리의 끝을 고가라고 해요. 장중 고가. 자, 양선의 아래를 시초가라고 해요. 양선의 위를 종가라고 해요. 자, 이 봉을 해석을 하면 10,000원에 시작해서 장중에 9,500원도 갔다가 11,00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종가는 1,500원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 양봉 하나 보면서 네 가지 숫자가 다 나오고 그럼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봐요. 어디다 대답하냐고요? 본인에게 직접. 자, 양선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구나. 응?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구나. 그러면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거죠. 주가는 오르는 게 좋은 거죠. 오르는 게. 그죠? 그러면 음선은 그럼 한번 볼까요? 음선. 음선은 여기가 시초가.
여기가 종가, 여기가 고가, 여기가 저가. 금액은 옆에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음선은 뭐예요? 1,500원에 시작을 해서 11,000원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9,5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에 끝났다. 그럼 음선 같은 경우엔 결국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았다는 얘기죠. 시작은 10,000원에, 1,500원에 했는데 끝은 10,000원에 끝났어. 500원 빠졌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러면 양선이 좋은 거예요, 음선이 좋은 거예요? 당연히 너 유윈 양선이 좋은 거예요. 얘는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안 좋은 거. 음선은 안 좋은 거, 양선은 좋은 거. 그러면 야, 이 봉 하나 갖고 뭐 나와? 봉 하나가 오늘 하루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봉 2개, 봉 3개, 봉 4개가 뭉쳐 있을 때, 예를 들어 양선, 또 양선, 또 양선, 양선 이렇게 나올 땐 이게 어떤 패턴인지, 또는 음선 이렇게 음선이 계속 나올 때는 어떤 패턴인지, 또는 양선, 음선, 또 양선, 음선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패턴인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양선이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지, 음선으로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바로 매수 타이밍인지 매도 타이밍인지를 잡는 거. 그게 바로 봉차트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패턴 분석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평선. 이평선은 보통 보는 게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에요. 우리 주 5일이잖아요. 그래서 5일인 거예요. 만약 주 6일이었으면 6일 이평선 보면 되죠. 주 5일이니까 5일 이평선. 이게 그럼 뭐겠어요? 일주겠죠, 일주. 한 주의 평균값.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평이란 말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길게 말했어요. 이동 평균선. 그래서 5일의 평균값, 일주일 동안 평균값, 20일의 평균값, 한 달 동안 평균값, 60일, 3달, 120일, 6개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면 240일 해야 되죠. 근데 240일보다 200일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자, 여기까지 뭐 한 장기 이평선, 여기 한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이렇게 봐요. 이평선이 왜 중요하냐? 평균값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어디 가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평균만 해. 그런 말 많이 쓰죠. 평균만 해. 주가가 5일 이평선, 이게 5일 이평선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5일 이평선 위에 끝났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5일의 평균보다 오늘 더 올랐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21선보다도 위에 있으면 21선의 평균보다 올랐네. 또는 5일선이 여기 있고 21선이 여기 있게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정배열의 의미는 장기 이평선보다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네.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이러한 배열들, 이게 단기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이런 배열들, 또는 이 이평선들이 한 곳으로 수렴했다가 다시 이렇게 확산을 하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렴을 하고 있는지 확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평선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바로 거래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를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 분석을 잘 해봐야죠. 왜? 거래량에 어떤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어떤 증거? 매집을 하고 있는 증거. 매집 증거. 또는 탈출, 매도를 한 증거. 매도 증거를 알면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종목에 나도 매수 들어가면 되죠. 매집한 애들이 주가 띄운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매집 증거가 나오면 나도 같이 사면 돼요. 또 매도 증거가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거래량으로 봤는데 매도 증거가 나오면 나도 같이 팔면 되죠. 그게 바로 매도 증거. 자, 그 다음 추세 분석. 추세 분석은 결국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가 있어요. 자, 추세라는 게 뭐냐면 한 방향으로 가는 힘입니다.
그러면 상승, 위로 가는 힘이 센 그런 형태, 그런 종목, 그런 장. 하락, 아래로 가는 힘이 센 그런 형태의 종목, 지수, 그런 장. 비추세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반복. 이런 걸 소위 박스권이라고도 하죠. 최근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를 빗대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박스권이었으니까 비추세장이었죠. 그럼 6년 동안은 비추세에 맞는 전략을 썼으면 돼요. 그러면 최근 장은 이렇게 반복하다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새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의 증시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빵 하고 신고가를 뚫었단 말이에요. 신고가 시대. 신고가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추세 분석을 통해서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인지, 하락 추세는 웬만하면 매매 안 하면 되는데 하락 추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비추세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만약에 전략이 있다면 필승법 있죠. 필승법.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의 필승법, 하락 추세에서의 필승법, 비추세 장세에서의 필승법을 알고 있다면 추세 분석을 통해서 이 상승 추세네? 그래. 상승 추세 필승법 쓰면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비추세인지 파악을 해야죠. 그게 바로 추세 분석이에요. 다음으로 패턴 분석은 뭐예요? 패턴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의 형태로서 예를 들게요. 아주 쉬운 것만. 양봉, 양봉, 양봉 세 개가 나오면 바로 이걸 적산병이라고 그래요. 적산병. 적산병. 또 음봉 나오면 흑산병이라고 그래요. 흑산병. 그럼 적산병이 나올 때 어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지, 흑산병이 나올 때 어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지, 또는 이게 뭐 같아요? 머리, 어깨. 그래서 이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에요. 헤드 앤 숄더 패턴. 이런 거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꼭지 같은 분위기 안 들어요? 꼭지? 그래서 이걸 삼봉형이라고도 해요. 삼봉형. 봉우리가 세 개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꼭지인데, 그러면 여기가 또는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 거죠. 이런 게 패턴 분석이에요. 반대로, 잠깐만요. 반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쓰리바닥, 삼중바닥, 또 역헤드 앤 숄더. 거꾸로잖아요. 역헤드 앤 숄더. 이런 건 뭐예요? 바로 바닥이잖아요. 그럼 이런 패턴이 나오면 바닥 패턴이구나. 그런 걸 공부하는 게 바로 패턴 분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들이 다 이평선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평선이 아닌 또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 보조지표 중에 중장기 투자는 사실 이평선 정도면 충분하니까 중장기가 아니고 단기 매매를 위해서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그런 단기 매매 차트들 공부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사실 이것들은 초급에서도 말하기도 힘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 가격 분석 8강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선 이 이름만 말해도 초보 투자자도 저 뭐 하는 거지? 너무 어려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 세무사였고요. 지금까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이론반이 크게 보면 3박자 투자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치 분석, 가격 분석, 정보 분석 이 세 과목과 그리고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그리고 선물 옵션 파생 쪽 선물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초보자들 완전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이렇게 6과목으로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론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각 과목마다 뭐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사이트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교육 과정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격 분석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